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데요.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브리핑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에 네.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데 네. 임신부들에 대한 예방접종 안전성과 효과가 이제 점차 밝혀져서 우리나라 임신부를 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게 되고 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도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18세, 그러니까 대개 고3 학생들까지만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하 네. 어린이 청소년들은 접종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17세 이하까지 12세부터 접종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마도 다들, 모르셨겠지만은 4분기에 가장 후순위의 예방접종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아, 있었습니다. 이미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맞추고 점차 위험 순위가 낮은 순서대로 접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네. 소아청소년은 이제 4분기에 접종 음, 대상이 되었던 건데 네. 이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받은 화이자 백신이 있고 네. 외국에서도 접종한 사례에서 안전성과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같은 그런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가 12세 이하 어린이일 텐데요. 접종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12세 이하는 12세 미만인 소아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허가받은 백신이었기 때문에 아, 현재로서는 12세 미만에 대한 접종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9월 3일이었죠. 영국의 예방접종면역위원회에서 건강한 아이들, 청소년을 포함하죠. 백신 접종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17세 이하 청소년 예방접종 실시, 아직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의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는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네. 또 백신 접종의 중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예방접종면역위원회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백신이 줄 수 있는 이익이 백신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긴 하지만 음흠. 그 큰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일괄적으로 추천하지 않겠다. 아하. 대신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가능한 많이 포함해서 접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9월 3일 영국 예방접종면역위원회에서의 판단은 백신이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주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보류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이후 9월 15일에 네.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는 12세, 15세 소아청소년에게도 한 번은 접종을 하자라고 변경하여서 공고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은 연구에 의하면 17세 이하에 있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방식이나 횟수 역시 성인과 똑같습니까? 2회 접종이고요. 네, 12세에서 17세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고 네. 2회 접종이며 접종량도 성인과 같습니다. 네. 임신부의 경우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청소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과민 반응 네. 이런 네. 우려들이 가끔 나타난다는 보도도 있어서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할 테고 여기에 아울러 이제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책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임신부와 그리고 소아청소년은 특수 계층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는 더 추가적인 관찰 기관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 있어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접종을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접종을 네. 권고한다라는 거는 네. 안전성과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안전성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제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아나필락시스와 그리고 젊은 남성에서의 mRNA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과 같은 심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긴 있는데 네.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네. 그 부작용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 본인만 동의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성년자니까 보호자도 동의를 해야 합니까?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보호자가 우리 학생을 같이 동반하여 접종센터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네. 보호자분이 동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호자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소아청소년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권고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맞기 싫어하는 분들, 청소년들 그 부모님에게 뭐 미접종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가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이제 네.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거는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고위험 상태에 있는 소아청소년, 네. 기저질환으로 비만이나 당뇨가 있다면은 가능하면 접종을 맞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평소에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어떤 부모님이나 학생은 가볍게 지나간다는데 나는 그냥 자연 감염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어떤 분들은 나 정말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불편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네. 그 결정은 자율적이고 존중돼야 되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종하고 안 하고에 따른 차별이나 낙인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는 백신 휴가제 권고하셨지 않습니까? 학생들 네. 같은 경우 백신을 맞으면 공결제 도입됩니까? 네, 고3 학생 접종 시에도 접종 당일과 그리고 접종 받은 하루 이틀 동안에는 부작용 관찰이나 생길 수 있는 대한 대처를 위해서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접종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태 그리고 소아청소년이라는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불안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임신하시는 상태에서도 불안하실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권장한다라는 것은 예.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네.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네. 준비하는 다양한 그리고 정확한 접종 예.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화 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